저는 수년간 혈당과 식습관을 연구해 온 영양학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달아서 혈당에 나쁘다고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제 연구와 현장 관찰 결과 같은 과일도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이 전혀 다르게 그려집니다. 오늘은 60대에서 80대 분들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과일 전략을 근거와 사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베리에 천천히 흡수되는 힘, 사과 껍질의 비밀, 아보카도, 치환식, 감귤과 자몽의 안전수칙, 그리고 체리의 밤 루틴까지 말씀드립니다. 불안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엔 나도 오늘부터 해볼 수 있겠다는 안도와 희망이 남도록 단계별 실행법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서 작은 한 번의 교체가 어떻게 혈당을 바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고 단계 자꾸 땡긴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자를 끊자니 허기가 두렵고 안 먹자니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고민이 깊어지시죠? 혹시 여러분도 오후만 되면 서랍 속 과자 봉지를 열게 되시나요? 이런 반복이 계속되면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문제의 한 축은 바로 빨리 흡수되는 당입니다. 과자나 빵처럼 정제된 당은 혈액 속으로 급격히 들어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그러면 몸은 서둘러 인슐린을 내보내고 이번엔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또다시 단계 당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베리류는 당이 낮고 섬유소와 안토시아닌이 많아 포도당 흡수를 늦춥니다. 같은 달콤함이라도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다르게 그려지는 겁니다. 저희 구독자 이은자 어르신은 올해 71세로 작은 사무실에서 야간 경비 보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퇴근 후 낮에 주무시고 저녁에 다시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시작 전 출출함을 달래려고 편의점 과자를 한 봉지씩 드시곤 했는데 막상 근무 중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으셨지만 매일 밤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 불안해지셨습니다. 혹시 당뇨가 온 건 아닐까? 혈당이 문제인 건 아닐까? 걱정이 커지셨죠. 그래서 동네 보건소에서 혈당 측정을 해보셨는데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였지만 식후 혈당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님께서 간식을 바꿔보라고 권하셨고 그때부터 과자 대신 딸기 1컵과 무가당 요거트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과자만큼 만족스럽지 않을까봐 걱정하셨는데 의외로 딸기의 새콤달콤한 맛과 요거트의 부드러운 질감이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근무 시작 후 1시간쯤 지났을 때의 졸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주째부터는 아예 졸음 없이 근무를 마칠 수 있었고 4주 후 다시 혈당을 재봤을 때는 식후 변동폭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냉동 베리를 항상 냉장고에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출근 전 챙겨 드시는 그 한 컵이 밤새 근무를 버티는 힘이 되어준다고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과자를 대체하는 첫 단계로 베리 150g을 준비해 보세요.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냉동이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느려지고 포만감이 길어집니다. 오늘 하루 간식 한 번만 베리로 바꾸고 식후 1시간 혈당이나 기분을 메모해 보세요. 이 작은 기록이 다음 선택을 도와줍니다. 베리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주 5회 루틴을 달력에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공잼이나 시럽은 당이 높으니 생과나 냉동 그대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침마다 사과 주스를 드시는데 이상하게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고 금세 출출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사과는 분명 건강한 과일인데 왜 주스로 마시면 허기가 빨리 올까요? 주스로 만들면 섬유소가 부서져 흡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갈아버린 과일은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고 당이 혈액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껍질째 씹는 통사과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소가 점성을 높여 당 흡수를 늦춥니다. 게다가 씹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에 포만감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고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미경님은 올해 69세로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 3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책 정리와 대출 업무를 도와주시는데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오전 내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쁜 아침 사과를 가라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간편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면 10시쯤 되면 벌써 배가 고파왔고 점심시간까지 참기 힘들어 과자나 빵을 사 먹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심은 과식하게 되고 오후엔 소화가 안 돼 불편했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봉사 동료분과 상의했더니 그분이 사과는 주스보다 통째로 먹는 게 훨씬 낫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다음 날부터 중간 크기 사과 1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가져가셨습니다. 첫날은 습관이 안 돼서 급하게 먹었는데 둘째 날부터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씹으며 15분 정도 걸려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10시가 넘어도 허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사과의 아삭한 식감을 느끼며 씹는 동안 뇌가 충분히 먹고 있다는 신호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과자를 전혀 찾지 않게 됐고 2주가 지나자 점심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과식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한 달쯤 지나 체중을 재보니 1kg 정도 줄어 있었고 무엇보다 오후 내내 속이 편안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아침 사과 1개를 챙겨 가방에 넣으십니다. 주스 만들 시간에 그냥 씻어서 가져가면 되니 오히려 더 간편하다고 하십니다. 내일 아침 사과를 껍질째 한번 드셔보세요. 가능하면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열알에서 15알을 곁들여 흡수를 더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같은 날 주스와 통사과를 각각 드시고 혈당 곡선과 포만감을 비교 메모해 보면 몸이 어떤 방식에 더 편안한지 금세 알게 됩니다. 사과는 빨리 삼키지 말고 20회 이상 꼭꼭 씹어보세요. 저작 자체가 혈당 관리의 숨은 도구입니다. 빵이나 면을 줄이고 싶지만 줄였다가 금세 허기가 몰려와 단 음식을 찾게 된다는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건강해질 거라고 들었는데 막상 실천하면 기운이 떨어지고 머릿속엔 온통 음식 생각뿐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탄수화물을 단순히 줄이기만 하면 칼로리와 포만감이 동시에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빈자리를 채워줄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이 매우 낮고 대신 단일 불포화 지방과 섬유소가 풍부합니다. 이 조합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음 끼니까지 버티기가 쉬워집니다. 황영자님은 올해 74세로 맞벌이하는 딸을 대신해 손주 둘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들 아침을 챙기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오고 저녁까지 함께 보내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 점심을 든든히 먹어야 오후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엔 간편하게 국수를 끓여 드셨습니다. 잔치국수나 칼국수처럼 면 요리는 빨리 만들 수 있고 든든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30분쯤 지나 졸음이 쏟아졌고 손주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자신도 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되면 다시 허기가 몰려오면서 과자나 빵을 찾게 됐습니다. 단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운이 나는 것 같았지만 저녁 무렵엔 또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체중이 조금씩 늘었고 허리둘레도 점점 커졌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니까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딸이 걱정하며 보건소 영양 상담을 권했고 그곳에서 탄수화물 대신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채워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아보카도를 추천했지만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과일인데 달지도 않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간단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아보카도 반 개를 슬라이스해서 삶은 달걀 1개, 방울토마토, 양상추와 함께 접시에 담고 레몬즙과 후추로 간을 하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한 꼬집만 뿌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처음 먹어본 날 생각보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국수만큼 든든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식사 후 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오후 내내 정신이 또렷했고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 1회만 시도했는데 효과를 느끼자 주 3회로 늘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오후 단 음식 생각이 확실히 줄었고 저녁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2개월 후 체중을 재보니 2kg 정도 빠져 있었고 허리둘레도 3cm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온종일 손주들과 뛰어놀아도 예전처럼 기진맥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일주일에 3번은 꼭 아보카도 샐러드를 드십니다. 국수가 그립긴 하지만 몸이 가벼워진 지금이 훨씬 좋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 점심 3번 중 1번 흰빵이나 면 일부를 아보카도 반 개로 치환해 보세요. 레몬즙과 후추로 간단히 맛을 내고 소금은 정말 한 꼬집 이하로 제한하세요. 식사 전에 오늘 무엇을 줄이고 무엇으로 채울지를 메모하면 실행이 쉬워집니다. 빵 반 개를 아보카도로 바꾼다처럼 치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아보카도는 단백질, 그러니까 달걀이나 닭가슴살 같은 것과 채소를 함께 드시면 만족감이 훨씬 커지고 저녁 폭식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를 위해 자몽 주스를 매일 마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 뜻밖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자몽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감귤류의 플라보노이드는 대사 건강에 분명 보탬이 됩니다. 하지만 자몽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항불안제 같은 약들과 함께 먹으면 약의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스는 섬유소가 적어 흡수가 빠릅니다. 통과 육과 속껍질을 함께 씹어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대수님은 올해 72세로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고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겁이 나셨습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기에 꼭 예방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비타민C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마침 집 근처 마트에서 자몽 주스를 할인 판매하길래 한 박스 사서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해지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끔 어지럽고 일어날 때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증상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의사 선생님께 혈압약을 드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고혈압도 있어서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근 식습관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으셨고 자몽 주스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원인을 찾으셨습니다. 자몽이 혈압약의 대사를 방해해서 약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졌고 그래서 혈압이 너무 낮아져 어지럼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자몽 주스를 당장 끊으라고 하셨고 대신 오렌지나 한라봉처럼 다른 감귤류를 권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자몽 주스를 끊고 오렌지 통과 육 1개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주스만큼 간편하지 않아 불편했지만 며칠 지나자 적응이 됐습니다. 오렌지를 천천히 씹으며 먹으니 입안도 개운하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동네 약국 약사님께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과일 섭취에 대해 상담받았더니
자몽뿐 아니라 석류나 일부 베리류도 주의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오렌지와 한라봉을 번갈아 드시며 약과의 상호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비타민C를 섭취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과일을 고를 때도 약 복용 사실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자몽을 드신다면 복용하시는 약 리스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불확실하다면 오렌지나 한라봉 같은 다른 감귤류로 대체하시고 가능한 한 주스보다 통과육으로 선택하세요. 단 음료가 당길 때 오렌지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컵 주스는 한 컵 비우기가 너무 쉬워서 과잉 섭취가 잦습니다. 새로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과일 섭취 습관을 의료진에게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공유가 큰 안전을 만듭니다. 밤마다 출출해 과자나 빵을 드시다 보면 새벽 갈증과 뒤척임으로 아침이 더 피곤해집니다. 저녁을 먹었는데도 10시쯤 되면 또 배가 고픈 것 같고 뭔가 입이 심심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 야식 습관이 반복되면 밤사이 혈당이 올라가고 몸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체리, 특히 타트 체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당지수가 낮거나 중간 범위입니다. 수면과 관련된 성분 조합이 밤 시간대 간식 대체에 유리합니다. 단, 말린 체리나 시럽에 절인 제품은 첨가당이 많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희곤님은 올해 70세로 시내버스 안내원으로 30년을 일하시다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은퇴 후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낮에는 할 일이 없어 TV를 보다 깜빡 졸고 밤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11시쯤 잠자리에 들어도 한두 시간 뒤척이다 겨우 잠들고 새벽 3시쯤 되면 또 깨서 화장실에 갔다 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고 아침엔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피곤하니 또 졸고 밤엔 또 잠 못 자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밤 10시쯤 되면 배는 고프지 않은데 입이 심심해서 과자나 빵을 집어먹곤 했습니다. TV를 보면서 무심코 한 봉지를 다 먹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부인께서 걱정하며 보건소 수면 교육을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야식 습관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단 음식은 밤사이 혈당을 올려 몸이 쉬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야식을 끊기 어렵다면 차라리 체리 같은 과일로 대체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체리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고 당도 과자보다 훨씬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과일로 입이 심심함을 달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냉동 체리를 사서 매일 밤 12알 정도를 작은 그릇에 담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과자처럼 바삭하진 않지만 씹는 동안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천히 씹으니 12알이 생각보다 오래 갔고 먹고 나면 입이 개운했습니다. 첫날은 별 차이를 못 느꼈지만 사흘째쯤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밤에 물을 덜 마시게 됐고 새벽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진 것 같았고 2주째부터는 중간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낮에도 피곤함이 덜했고 TV 앞에서 졸지 않게 됐습니다. 밤낮 리듬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밤 체리를 드십니다. 냉동실에 항상 준비해두고 잠들기 2시간 전쯤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드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과자가 전혀 그립지 않다고 하십니다.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 체리 한 줌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가능하면 생체리나 냉동을 선택하시고 말린 체리는 당이 추가됐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7일간 수면 상태, 야간 갈증, 야식 여부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체리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을 비교하면 내 몸의 답을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 TV나 휴대폰을 보면서 드시지 말고 오늘 마무리 의식처럼 조용히 앉아 천천히 드세요. 뇌가 포만 신호를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한 끼 한 간식을 바꾸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베리로 식후 졸림을 줄이고, 사과는 껍질째 씹고, 점심에 탄수화물 일부는 아보카도로 살짝 치환하고, 감귤은 통과 육으로, 밤에는 체리로 야식을 대체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록이 쌓이면 여러분만의 루틴이 완성됩니다. 불안해서 시작하셨겠지만 오늘부터는 안도와 희망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숟가락, 한 알의 선택이 내일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